중세 유럽의 작은 마을. 그곳엔 언제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이 나무바퀴를 밀어내고 그 힘으로 맷돌이 곡식을 갈아냈죠. 방앗간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수확한 밀과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야 빵을 구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앗간을 운영하던 한스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상류에 새로운 방앗간이 생긴 겁니다. 영주가 직접 세운 방앗간이었죠. 농부들은 하나둘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주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스의 방앗간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물레방아는 여전히 돌아갔지만 맷돌 위엔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빛만 늘어날 뿐이었죠. 곡식을 외상으로 받아 팔아보려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으로 수척해졌고 어린 딸은 배고파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겨울밤, 한스는 텅 빈 방앗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죠.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스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촛불 빛에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낯선 남자는 이름 따윈 중요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스의 군경에 대해 알고 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죠. 남자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스는 뒤로 물러섰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제안한 건 간단한 거래였습니다. 방앗간을 다시 번영하게 해주겠다는 것. 오늘 밤부터 방앗간은 혼자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한스가 자는 동안에도 곡식은 저절로 갈리고 분은 저절로 쌓일 거라고. 하지만 7년이 지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었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한스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척한 얼굴과 배고파오는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7년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가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한스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 밖을 내다봤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조차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한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레방아 소리와 맷돌 소리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앗간으로 달려갔고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앗간 안은 곡식자루로 가득했습니다. 맷돌은 저절로 돌아가고 있었고 하얀 밀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밤이 되면 방앗간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스가 내려가 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곡식은 갈려 있었고 자루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스의 방앗간 하루가 더 곱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빠르게 일을 해준다는 소문과 함께 말이죠. 상류의 영주 방앗간보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곡식이 밀려들었고 은하가 쌓였으며 한스의 집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스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의 방앗간엔 밤새 불이 켜져 있는데 정작 한스는 집에서 자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거냐는 의문. 한밤중에 방앗간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 말입니다.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몰래 방앗간을 지켜봤습니다. 한밤중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람도 없었고 강물도 잔잔했습니다. 맷돌도 저절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를. 젊은이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마을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스가 악마와 거래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스는 부자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샀고 하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기 때문이었죠. 검은 외투의 남자가 나타나 손을 내미는 꿈. 그런 그가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하는 꿈. 한스는 항상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길 7번, 어느덧 7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한스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직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거래는 파기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숨기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어디에 숨긴다는 말입니까? 7년째 되는 해, 겨울,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한스는 방앗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7년 전 그 남자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정이 다가오자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외투의 남자. 7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살도 늙지 않은 것 같았죠. 남자는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7년이 어땠냐고, 불을 누렸냐고 물었죠. 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노라고.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가를 지불할 차례라고.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달라고. 한스는 뒤로 물러서며 애원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방앗간도 집도 전부 주겠다고. 하지만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신이 원하는 건 한스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스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그 아이. 7년 전 배고파 울던 그 아기. 늦은 시각인데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낯선 남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해했다는 듯이. 그 순간 한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안 된다고. 다른 걸 주겠다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겠다고. 남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한스가 가장 아끼는 게 자신의 목숨이었다면 애초에 거래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죠. 남자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겁에 질려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한스는 딸을 지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자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한스 역시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뒤를 돌아 씩 웃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스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고요한 밤, 물레방아는 멈춰 있었고 맷돌은 돌지 않았으며 그 정적 속에 오직 한스의 울음소리만이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한스의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대를 조직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스는 미쳐버렸습니다. 매일 밤 방앗간에 나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한스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앗간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고 부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집을 빼앗겼죠. 한스는 다시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도 밤이 되면 옛 방앗간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한스가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그 뒤로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말이죠. 약속은 약속이라고, 공짜는 없다고.